더 강해졌다. 그리고 더 안전해졌다. 첨단 소재와 기술을 무장한 자동차. 하지만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를 자동차 사고를 위해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걱정 끝. 마음 푹 놓고 운전해도 될까요? 여러분은 자동차 보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고객님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고 모든 걸 내가 다 해주는, 광고는 그렇게 해놓고. 네, 고객님 저희들이 눈이 되드리고 발이 되드리겠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상위 보험사에 보험을 들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왜 그렇게 소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돈을 안 주니까. 사고 수리 후 소비자들이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는데.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탑승객의 안전에도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2차 사고 시 운전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녹. 우습게 봤다간 큰 코 다친다. 녹 때문에 마음고생 심했다는 최영길 씨. 손으로도 뜯겨나가는 차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최초로 이제 정비를 받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판금 받은 부분이 뜨고, 그리고 이제 녹이 천천히 올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공업소를 다시 찾아갔죠. 공업소 찾아갔는데 제가 이제 그 판금 맡겼던 공업사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철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다. 정비가 시급해 보이는데 수리를 했는데도 녹은 왜 사라지지 않고 다시 발생한 걸까? 지금 이게 처음에 수리했을 때 방청 작업이 전혀 되지 않아서 지금 이 녹이 발생이 다 되는 거거든요. 방청 작업이라고요? 자동차가 녹쓰는 걸 막기 위해 수리 위치와 방법에 따라 약품 처리하는 것을 방청 작업이라고 한다.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이라는 얘기는 겉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3기, 4기가 돼서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서 인지를 하고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특히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술 같은 게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최영길 씨의 차는 얼마나 심각할까?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랑 뭐 똑같다고 보셔야 될 것 같죠.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방어할 수 있는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2차 사고 시 운전자를 보호해야 할 차체가 망치질 몇 번에 떨어져 나갔다. 이거는 전혀 뭐 있으나 마나 철판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전에 작업했던 곳에서 상당히 배신감이 들고요. 참 황당하네요. 네. 운전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수명 연장을 위해 꼭 필요한 방청 작업. 정비업체가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단다. 저희가 방청 작업을 제대로 한 지는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전에 몰랐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공장들이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는데도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 하니까 아는데도 안 하는 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산 중고차도 녹 때문에 골치라는 정재욱 사장님. 정비공장 사장인데 이런 거 모르고 샀냐고 하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2차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전부 소비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방청 작업에 대해서 방청을 하는데 재료비도 상당히 들어가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전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작업을 해도 보험사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럴 리가요. 돈을 안 주잖아요. 방청 작업을 하는 데 대해서 돈을 안 주잖아요. 돈을 안 주는데 자기네들 돈을 안 주려고 하는 보험 담당자들 자기네들 차가 사고가 나면은 저희 이제 정발인 이사님들 회사에 찾아와서 수리를 해달라고. 저는 보험회사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못 해준다라고 뭐 농담을 하지만 다 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은 이런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보험회사 본사의 정책이 그러하기 때문에 본인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들도 참 답답한 모양입니다. 필요성은 알지만 돈은 못 준다는 보험사. 그래서 많은 정비업체들이 방청 작업을 하지 않는 상황. 그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될 텐데. 간단한 겁니다. 돈 아닙니까 돈. 자기네들은 돈을 적게 줘야 남거든요. 손해보험협회의 입장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만약에 보험사가 이런 과다한 청구된 수리비를 다 지급한다면은 그러한 비용은 모두가 다 보험 가입자인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비업체의 작업은 일반 수리와 보험 수리로 나뉘는데 계속 증가하는 보험 수리가 정비업체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5년 정부는 보험사와 정비업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최초로 표준 작업 시간을 발표했고 도장 재료비를 제외한 소모성 재료비는 모두 공임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재료비를 따로 받는 예외도 생겨나며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05년 당시 정부 용역에 참여했던 자동차 기술연구소. 방청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를 왜 인정해주지 않는지 입장을 들어봤다. 2005년, 2010년 국토부 보고서에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코멘트가 되어 있거든요. 소모성 재료비, 소모성 공급비는 시간당 순원가에 산정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 영역하는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이 근거를 토대로 이런 재료비들을 공임에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재료비가 포함됐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이거를 근거랑 이유 같은 거를 제가 전임제가 이 05년이라서 제가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보험사와 정비업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력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이미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산정을 위한 조사 연구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정비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지킨 사람과의 차이는 저는 엄격히 나야 된다고 보고요. 보험료를 낸 소비자들은 분명히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면 어떤 정비업체가 이걸 따르겠냐는 얘기죠. 정비업체는 보험사 앞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한 작년까지만 해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작년까지 방청부 작업을 못했다. 예. 재료비나 공임을 못 받고 계시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손해보험사의 횡포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되죠. 저도 지금 이 인터뷰를 하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손보사가 또 어떤 부분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올지. 우리 업체들이 감히 덤비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의 손해를 좌지우지하는 게 이 차량 정비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기업의 어떤 막강한 권력을 내세워서 정비업체는 그러지 않습니다. 영세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네 어떤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죠. 사고차 수리에 대한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의 분쟁은 더 있었다. 자동차 기술의 핵심, 안전. 2014 자동차 안전의 키워드는 바로 초고장력 강판. 가볍지만 강도는 더 좋아져 2010년 이후 출시되는 차량 골격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데. 현대자동차 YF, HG 그랜저, 아반떼 MD, K3. 어디 시청자 여러분의 차도 초고장력 강판으로 만들어졌는지 눈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최신 기술 초고장력 강판. 여기서 한 가지가 궁금해진다.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는 것만큼 정비 기술도 발맞춰 나가고 있을까? 물론 그렇다. 초고장력 강판 수리에 꼭 필요한 양면 스포트 용접기가 있다. 스폰 용접은 차를 처음에 만들 때 로봇을 이용을 해서 가장 강력하게 강판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용접 방법입니다. 초고장력 강판이 그러한 특수 장비나 공구가 준비되지 않은 공장에서 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사고 후에도 새 차처럼 원상 회복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양면 스포트 용접기다.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를 보내 용접하는 방식. 과연 일반 용접기보다 얼마나 강력할까? 불만제로 앞으로 온 동영상. 초고장력 강판을 일반 용접기로 수리했을 때의 강도 실험 영상이었다. 실험 시작! 망치질 몇 번 했더니
바로 떨어져 버렸다. 양면 용접기로 했을 경우는 사고가 나도 뭐 크게 지장이 없는데 이런 CO2 용접으로 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겉 용접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큰 사고가 나죠. 양면 스포트 용접과 일반 용접의 강도 차이 직접 실험해봤다. 척 봐도 어떤 게 튼튼한지 보인다. 금세 분리된 일반 용접. 양면 스포트 용접은 그 후 한참 동안 더 작업을 했고 결국 찢어질지언정 떨어지진 않는다. 이 용접 부위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재질에 문제가 있거나 하게 되면 어떤 힘에 대해서 트렁크룸 엔진룸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탄 사람까지 밀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치명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잃게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게 양면 용접기인데요. 저게 지금 현재는 한 3천만 원 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CO2건인데 지금 한 500만 원 가는데 많이 보급되어 있나요? 지금 많이는 보급 안 됐습니다. 워낙 고가품이다 보니까 보급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초고장력 강판이 사용된 차는 이렇게 많은데 수리할 장비는 보급이 안 돼 있다. 이유가 뭘까?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해서 수리비를 청구를 하는데 그 수리비 청구를 해도 보험회사에서는 이 용접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사용료를. 보험사가 수리비를 인정해주지 않아 구입을 하지 않는다는데 수도권의 어느 지역 10군데 정비업체를 찾아가 양면 스포트 용접기가 있는지 조사해봤다. 여기 양면 용접기가 있습니까? 양면. 예, 스포트 용접기. 양면이요? 양면 용접기 이렇게 찝는 거 왜 제작사가 그거 없습니까? 저희는 CO2밖에 안 쓰는데. 뭐 스포트 용접기 이렇게 양쪽에서 딱 찝게 하는 그 용접기도 해야지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건 없죠. 그건 없으니까. 근처에 그럼 어디? 우리 데는 없죠.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정비공장이 100개다 했을 때 한 10% 이하로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하긴 해야 되는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렇게 걸리는 작업 시간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작업을 해주는 시간만큼의 대가가 안 나와요. 10개의 정비업체 중 단 한 곳만 양면 스포트 용접기가 있었다. 소비자들의 차 완벽한 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안전성을 담보를 해야 되면 그런 장비를 꼭 구입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이런 장비 구입비, 자재비, 사용비, 부자재비, 기타 등등 거의 지급을 해주지 않아요.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 2005년 정부 기준에 따로 책정하지 않아서란다. 첨단 기술 신소재를 도입한 새로운 차량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정비 방법은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현실.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도 초고장력 강판이 들어간 차량은 양면 스포트 용접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 점유율 1위의 S보험사. 이곳에서는 양면 스포트 용접기 수리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들어봤다. 새롭게 시설 투자라든지 장비를 구입하시는 것은 그 정비 공장을 경영하시는 사업주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수리를 받아야 될 때 그러면 좀 이런 장비가 있는 데로 안내를 좀 해주십니까? 차량 입고나 차량 그 수리 선택권은 오로지 고객분께 있기 때문에 고객분 의사에 의해서 가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안내하지는 못하시는 상황인 거죠? 네. 불만대로 12개 보험사에 안전과 비용에 관련된 질문지를 보냈는데 그중 5개 보험사가 답변을 거부했다. 양면 스포트 용접기 시장 점유율 상위 4개사는 물론 모든 보험사에서 안내조차 어려웠다. 자동차의 나라 미국. 미국의 소비자들은 사고 후 보다 안전한 정비를 받고 있을까? 미국은 보험사와 정비업체 모두 안전에 관련해 빈틈이 없다고 한다. 사고 충돌이 일어나서 초고장력에 대한 어떤 그 강판이나 수리나 교환이 이루어지는 작업이 있을 때 반드시 초고장력 장판은 거기에 따른 장비와 공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초고장력 강판
부위를 선택하자 눈에 띄게 표시되며 제작사의 정비 방법대로 수리를 해야 한다고 경고창이 떴다. 2차 사고에 대한 어떤 그 데미지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초고장력 강판이 그러한 그 특수 장비나 공구가 준비되지 않은 공장에서 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준비가 안 된 공장으로 가서 만약에 수리가 됐다 그러면은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전을 최우선하는 잘 갖춰진 시스템. 우리나라 보험사와 정비업체에도 존재하고 있을까? 불만제로 제작진, 사고가 나면 한 번쯤 권유받는 보험사의 우수 협력업체. 그 실체가 궁금했다. 2000년도 초반부터 보험회사들이 이제 입고지원 업체를 모집을 했어요. 보험회사의 그 협력업체는 잘하는 데 아닌가요? 잘하는 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험회사 협력업체는 물량으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량과 단가, 네, 단가. 저렴한 단가. 싸게 받아라.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장사를 해야 돼요. 보험회사에서 딴 데보다 더 싸게 주는데 이걸 가지고 좋은 자재와 좋은 거를 쓸 수가 있겠어요? 못 쓰죠. 급하다 보니까 칠을 해놓고 마르지도 않은 것들을 갖다 부착하다 보면 뭐 저기 자국도 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다 소비자한테 만족을 못 시켜주는 거죠. 뭐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 제작진 직접 현장에 나갔다. 그 협력업체가 어디 어디죠? 저희 협력업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저희 6시까지 하고요. 스폰 용접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양면 용접기? 그건 없으시고. 이것도 시장 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의 우수 협력 업체를 하고 있는 곳이다. 양면 용접기 있습니까? 양면 용접기요. 스포트 양면 용접기. 없어요. 진짜 비싸고 자극제는 좀 떨어지고 한국에 많이 상생업체라는 게 보험사에서 잔머리 쓰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자면 지급되는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그 상생업체를 가지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 업체는 25,000원을 주는 거를 상생업체는 24,000원을 줍니다. 평균 3개의 보험사와 우수 협력 업체를 하고 있는 정비업체 5곳 중 양면 스포트 용접기가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홍보도 하지요. 그리고 간판도 붙여요. 그러니까 남의 공장에다가 보험회사 간판을 크게 붙여놨어요. 정비사업자 그 소유주의 간판보다 보험회사 간판이 더 커요. 그 우수 협력 업체라는 거는 이용자하고 협력을 하겠다는 업체가 아니고 돈을 주는 수리비를 주는 보험회사하고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거를 표시해 주는 거지요. 그것도 밉상 보이면 또 간판도 내리니까 우수협력도 해지돼 버리니까 살아가려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가서 조아리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우리가 여태껏 알았던 보험사와 너무나 다른 모습들. 정비업계는 보험사와의 공인계약에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25,000원을 여기서는 넘긴 데가 없다는 거예요. 25,000원을? 계약은 뭐 26,000원대 하신 분들도 더러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5%를 DC하면 25,000원이 안 되죠. 다른 나라의 공임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 정비업계에 대한 대우는 열악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곳은 말레이시아하고 필리핀이고요. 필리핀이 68,000원,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가 10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정비로 둘째 가라면 서운한 실력이지만 2014년 공임은 26,000원을 넘지 못했다. 20년 경력의 기능장. 대기업인 보험사 앞에서는 힘없는 정비사일 뿐이었다. 전 저희 아들이 이걸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과감하게 직업으로서는 좋다만 돈 벌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꿈을 가지고 있긴 한데 제가 14년, 15년 돼 있는 동료, 제 다 직장 동료들인데 제 친구들의 자식들이 커서 아직 반지하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아직 집을 마치 무덤에 들어가듯이 들어갔다가 아침에 출근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걸 더 이상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비업체와의 공임 계약, 보험사의 기준이 궁금했다. 보험회사마다 각 팀별로 정책이 있어요. 정책이라면은 내가 이 지역의 손해율을 전년도 대비 할당을 해줍니다. 목표치 대비해서 지급보험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 평가에서 많이 났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공장 정비업체들하고 수가 협약이나 그런 거 할 때도 보험회사에서 차이차게 매기는 거고요. 수포죠. 그건 뭐 정말 무소불위라고 저는 감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계약 자체가 정말로 성사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상위 1, 2 안에 드는 메이저급 보험사는 말은 상생이에요. 상생 관계에 의한 계약이지만 갑과 을의 계약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일선 보상팀 부서의 본사에서 전년도 대비 0.3에서 0.2에서 0.3% 정도 물가 상승률하고는 동떨어지는 얘기죠. 지금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어떤 인상 폭이라는 거는 자동차 도장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라는 말까지 들었던 공명식 씨. 한 달 전 정비 인생 25년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남은 건 추억과 그를 기억하는 손님들뿐이었다. 거의 초보는 못하죠. 손때들이 다 묻어있고 뭐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이사 짐 쌀 때 거의 다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전화 많이 와죠. 어디 가서 수리해야 되냐고 걱정이죠. 다시 하면은 꼭 연락하라고 하고. 필요한 수리를 했고 정당하게 비용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왔다는데, 이거는 보험사의 행포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대기업의 행포. 이걸 받으려면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지급하라고 하면 그때 주겠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자들이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기술에 대한 자존심 하나로 버텼지만 고객한테까지 소송 거는 것에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고객한테 채무부존재 소장을 넣어요, 보험사가. 지독하게. 처음 봤습니다. 고객한테 채무부존재 소장 넣는다는 거. 보험사에서 경고장을 받았다는 윤재혁 씨. 단골 정비업체에 차 수리를 맡긴 이틀 후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와 안내문을 받았는데,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 못했다고 했다. 상기 업체에 수리를 맡기시고 직불 처리를 하시는 경우 고객님께서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수리비 분쟁의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의 당사자가 참 웃긴 말이죠. 저는 차를 고쳐갖고 보험회사에다 의뢰를 했을 뿐인데 보험료도 지급을 하고, 근데 나중에 저한테 소송을 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차 수리를 맡겼는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니. 기분이 좀 더러웠죠. 왜냐, 소송에 걸린다니까. 저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소송을 걸릴 수가 있나. 내가 내 차 수리를 맡기는데 왜 소송을 내가 걸리나. 이 문서 자체로는 어떤 안내 성격이기 때문에 사인을 하셨든 안 하셨든 크게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서류는 아닙니다. 이런 서류에 대해서 사인을 요구하더라도 굳이 사인을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단골 고객이 많기로 소문난 경기도의 한 정비업체. 보험사는 싫어하지만 고객들한테는 인기 만점이라는데. 여기 사장님은 고집이 똥고집이라, 채씨 고집 똥고집이라 정비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내가 수리하다가 못 찾으면 그 차를 인수를 해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업체인데 보험사가 보기에는 아주 그러겠죠. 이렇게 한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데가 없잖아요. 우리 방송국에서 한번 다녀보세요.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정비 경력 26년 최동일 사장님. 정비하랴 소송 준비하랴 눈코 뜰 새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4년간 이어져온 보험사와의 소송. 처음부터 관계가 나빴던 건 아니었다.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정말 여기가 실사도 하고 자료 조사도 하고 장비도 조사하고 해당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갖고 정말 모범적인 수리를 한다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바른 정비에 대해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고 그것이 갈등의 시작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2009년도 5월에 일방적으로 그쪽에 있는 화재 담당자가 저한테 이제 통보를 했죠. 손해사정인 담당자가 본사의 지침대로 AUS 기준 외에는 지급을 못할 것 같다. 안 되겠다라고 먼저 통보를 했죠. 계약한 공임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일방적 통보를 해온 보험사 직원. 정비의 방법을 토론하고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나는 이렇게 해서 올바른 정비, 바른 정비를 해서 난 정당하게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에서는 왜 그런 부분들을 타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하느냐. 사장님만 해서 받으면 되지. 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다른 업체들까지 이야기해서 다 이렇게 확산을 시키느냐. 자신의 정비 방법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싸웠지만 재판부만 4번이 바뀌며 1심에만 4년이 걸린 법정 투쟁. 거대 보험사와의 싸움은 험난하기만 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보험사의 입장을 들어봤다. 최종 1시 건들은 이제 2010년도에 저희가 이제 경기 남부 지역 정비업체들하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청구 자체도 기존에 청구하던 금액과 현저하게 과도하게 청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소송을 한 거고요. 그때부터 소송이 들어왔고 그게 만 4년 동안 한 푼도 지금 받지 않고 저도 내가 올바르게 정비했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증명을 해주려고 그 금액이 거의 한 4억에서 5억 좀 뭐 수입차까지 다 하면은 거의 한 6억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추산했을 때. 기능장의 자존심. 그는 자신의 정비 방법이 옳다는 걸 인정받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잘못된 정비가 아니라는 걸 S화재도 안다고 했다. 소송 전 수리비 지급률은 80% 이상. 하지만 소송 후 그가 청구한 금액은 반토막이 났다. 다른 보험사는 여전히 그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쪽에서 잘 4년 동안은 사실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좀 중간에 진짜 왜 이거 내가 시작했나 싶기도 하셨어요. 길게 갈 줄 몰랐거든요. 4년 동안 그 직원들도 많이 내보냈고요. 처음에 할 때는 직원도 한 제가 18명 정도 있었고 그런데 이거 거의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정말 그 어려운 시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은행에 이제 대출도 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4년 동안 왔지만 제가 이제 바른 길을 갔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술인으로서 양심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른 정비에 대한 자존심으로 버텨온 4년.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이유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리비 견적 프로그램 AOS. 보험사와 정비업계가 같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2005년 정부의 표준 작업 시간 공표 후 추가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정비업계는 주장한다.
2000년에 출시된 EF 소나타와 2010년형 에쿠스. 연식도 기능도 다른데 어떤 게 정비하기 어려울까? 이 에쿠스 차량이 EF 소나타보다는 훨씬 정비하기가 까다로운 차량이거든요. 부품 배수도 많고 AOS에 확인해 보면은 저 시간이 오히려 EF 소나타가 작업 시간이 더 많고요. 요 시간이 오히려 더 줄어들게끔.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바퀴를 분리해 본 결과 EF 소나타는 4.12시간, 구조가 더 복잡한 에쿠스의 서스펜션 교환 시간은 3.8시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직접 에쿠스의 서스펜션을 교환해 보기로 했다. 총 2시간 36분이 걸렸다. 준비율, 여유율을 더하면 4.73시간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자동차 부품을 탈부착하는 과정을 실측하고 있었다. 과정 하나하나 시간까지 기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상으로도 모든 과정을 담고 있었다. 이 영상은 꾸준히 모아서 뭐를 하냐면 나중에 객관성과 그다음에 학계에다 다시 제출해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영상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AOS 프로그램 실측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뭐 서류상으로는 실측했다 하지만 저희가 근거를 제시하라고 한 번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 시간이 나왔는지 저희는 모르고 있고요.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논란에 대비해 작은 과정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작업 시간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2009년식 YF 소나타와 2000년식 EF 소나타. 범퍼의 크기가 확연히 다르지만 도장 재료비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증가한 면적 대비 도장 재료비는 얼마나 올랐을까? YF 소나타가 EF 소나타보다 약 26% 정도 면적이 넓게 나왔다.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저희가 단면적을 봤을 때 약 한 126%, 그러니까 약 26% 정도가 신차종이 더 면적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도장 재료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1,000원 인상이라고요? 재료로 봤을 때는 실제로다가 45,000원, 이 YF 차량이 45,000원이고요. EF 차량이 44,000원인데 실제로 봤을 때 10분의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재료비는 2.27% 상승. 현실과 너무 다른 AOS 프로그램. 정비업체의 불만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AOS 프로그램을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시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이런 거를 갖고 분쟁을 하고 있는 건데. 참고 작업 시간을 측정하고 AOS를 관리하는 자동차 기술 연구소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자동차 기술 연구소는 보험 개발원 산하에 속해 있다. 자동차 기술 연구소에서는 정비업계의 불만을 알고 있을까? 표준 작업 시간과 이제 재료비가 어쨌든 동떨어져 있다. 현실과 좀 다르다. 현장에서는 이런 정비업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학계 및 이렇게 이제 검증을 다 받았고 자문을 다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필요한 사항은 이제 일반 정비 공장을 가서 현장 실측을 병행하면서 저희가 그 요소들을 참고 작업 시간에 다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YF 소나타의 도장 재료비는 어떻게 계산했을까? 그러니까 EF 소나타의 도장 재료비가 44,000원이고 YF 소나타는 45,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원이 올랐는데 퍼센티지로 하면 한 2점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면적은 그거보다 훨씬 더 증가를 했는데 그럼 44,000원에서 45,000원이 책정된 거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책정이 됐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저희가 그 3D 이제 카메라 3차원 계층기를 도입해서 한 2, 3년 전부터는 이제 3차원으로 그 곡면 이런 데를 읽어서 현재는 그 어떤 면적을 산출하고 면적에 따라서 도로량을 반영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정확한 어떤 수치가 반영될 수 있는데 실제로 몇 퍼센트가 늘었는지는 지금 확인이 가능할까요? 찾아 기술 자료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알아보고 뭐 그건 저희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요. 예, 말씀을 드릴게요. 교부에서 면적은 2배 늘어나는데 그 도장은 2배가 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술. 표준 작업 시간 그리고 참고 작업 시간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기록하셨던 근거 자료들을 좀 이렇게 공개하시거나 보여주신 적은 있으신가요? 자료는 저희가 뭐 정비업계나 이런 데에서 오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볼 수는 있고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은 뭐 어차피 AOS에 아웃풋으로 지금 다 올라가 있고요. 작업 시간이 그러니까 수치로 그러니까 탑재는 되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같이 공개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 어느 기관이든지 피디님 아셔야 되겠지만 뭐 시험을 한다거나 뭘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로우 데이터, 그 로우 데이터를 오픈하는 기관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시면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이렇게 오픈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제발 오셔서 저희 실측할 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동차 기술연구소는 참관 요청에 응하지 않는 정비업계를 안타까워했다. 공익적인 일을 하는 자동차 기술연구소가 왜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을까? 불만제로 제작진 어렵게 자동차 기술연구소 전 직원을 만날 수 있었다. 자동차 기술연구소는 예산을 법적으로는 중립적인 일을 하지만 예산을 보험회사가 담당하고 있고, 또 이런 형태는 아무리 중립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AOS와 같은 전산연산 프로그램은 소비자가 공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미국이나 일본처럼 다른 곳으로 중립적인 곳으로 위반을 해서 그 내용이 잘못됐다, 그 내용물이 오차가 있다,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공정하고 인식되는 곳으로 위반을 해서 활용하도록 조치를 빨리 하고. 정비업체는 AOS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정비공장 니네들이 사서 승인해서 쓸 거야 안 쓸 거야 하고 거기에서 가부를 물어서 쓰겠습니다라면 그거를 쓰는데 대체 프로그램이 없어요. 대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AOS를 아니고 다른 거를 쓰면 보험회사가 제재를 하는 거야. 이걸로 써라. 돈 안 주고. 청구 작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변경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그럼 정부에서 청구 작업 시간에 대한 감독이나 이제 검증 같은 거는 하지 않고 계신가요? 예, 아까 그거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예. 이웃나라 일본의 사정은 어떨까? 일본도 10여 년 전 우리나라처럼 보험사와 정비업계 갈등은 있었지만 현재는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 ですから整備会社の方も見積もりを出しますし、保険会社の方も見積もりを出すわけですかね。そうですね。双方の見積もりを出して、それがもうイコールであれば、わかりました、それでいきましょう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大幅に違いがあるとかですね、全く全然違うとかということであれば、どこに差があってとかいうことを検証して、双方話し合いをするという形にはなります。 정비업체도 직접 방문해 보았다.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장비는 모두 보였다.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양면 스포트 용접기도 있었다. 사용료를 보험사가 잘 지급하고 있을까? スポット溶接機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か？あります。日本では保険は効くんですか？これ。します。はい。それは韓国の保険会社は払わないそうですよ。さてどう？やっぱ安全基準から言ったらスポットを使わないと危ないですよね。 일본은 아우다텍스라는 수리비 견적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고 한다. 車の整備するときに何かのプログラムとかありますか？こういうようなものを基づいて整備をやってくださいっていう。はないです。ないです。ないです。 정비업계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하지만 보험사는 AOS 프로그램에 호의적인 입장이다. AOS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갔을 때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신입사원들이 입사하게 되면은 그 기술연구소
거기에서 입가를 해서 뭐 3박 4일이나 그렇게 입가를 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보험회사가 그 프로그램 외에는 쓰는 것을 자꾸 못하게 하니까 그거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일을 죽도록 해도 낮은 시간이니까. 지난 5월 28일 최동희 씨의 집을 찾았다. 30번의 공판을 하며 기다려온 1심 판결이 있는 날이었다. 까지 4년 동안 재판부가 한 4번 정도 바뀌면서요. 바뀔 때마다 이렇게 또 판사님을 설득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준비 서면이라든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이렇게 바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꼭 이렇게 이런 어떤 사회적 책임 때문에 입증을 하고 뭐 하는 그런 게 좀 힘들어서 그렇죠. 한 개인이 시장 점유율 1위의 보험사와 4년간 싸웠다. 과연 판결은 어떻게 날까? 4년간의 기다림이 무색하게 판결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최동일 씨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리고 실제 제가 아는 지인분도 뭐 캐나다라든가 뭐 미국에 가서 계신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가끔 전화가 오거나 이제 레터로다가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은 저보고 왜 대한민국에서 정비하고 있느냐. 그 정도면은 그 정도 실력과 그 정도 능력이면은 여기 와서 보장받고 살 수가 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책임감이죠. 끝까지 대한민국에서 제가 어떤 그 기술인으로서 끝까지 어떤 책임을 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끝까지 저는 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만약에 그 정부에서 표준 작업 시간을 재공표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보험업계나 정비업계랑 협의해서 뭐 조사 연구해서 뭐 반영을 검토할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방향이 일단 공표제 폐지고 시장 자율 원칙에 따라서 양측이 협의하는 걸로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은 달랐다. 기울어진 경기장에 중재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양쪽에만 맡겨놓지 말고요. 또 서로 간에 맡겨놓으면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배척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바로 필요한 게 정부의 역할이고 이 학계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방관하는 한 이거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증가하는 손해율 때문에 손해보험협회도 고심 중이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100원이라면은 보상금 등 재원으로 나가는 금액이 110원에 해당이 됩니다. 약 10%가 재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013년도 자동차보험 영업 성과를 따져보면은 현재 한 해 동안 약 9,700억이 적자 상황입니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맨날 손해보는데 왜 자꾸 손해를 안 본다고 얘기하느냐, 억울해할 게 아니라 서로 그러면 공개적인 석상에서 뭐 정비사업자 나오고 그다음 보험회사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내는 가입자들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 보험금 받는 피해자들 나오고 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검증해보자. 검증이 돼서 당연히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공짜로 정비해줘도 달라? 이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낸 만큼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시스템을 갖춰달라. 이게 이용자의 요구사항이에요.